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가보개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개혁은 1894년에 일어난 정부 주도로 시행이 된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급진개혁파에 의한 개혁이었던 갑신정변,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농민들에 의해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정부 주도로 일어났던 가보개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1차 가보개혁부터 볼게요. 총 3차로도 나누기도 하고 4차로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은 3차로 나눠서 여기서는 3차로 나눠서 볼게요. 일단 먼저 1차 가보개혁은 1894년에 일어났고요. 이 개혁을 시행을 하면 개혁을 시행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기구가 교정청인데 이 교정청에서 시행을 하다가 교정청을 없애고 군국기무처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름이 약간 군국기무 약간 이런 말이 일본스럽죠. 일본 주도로 이루어져서 그래요. 군국기무처를 이제 만들어서 개혁을 시행을 했고,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시행을 했냐? 일단 개국기원을 사용을 합니다. 이 개국기원은 나라를 시작한 날부터 몇 년을 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1392년에 만들어졌죠. 그때부터 이제 해서 지금이 몇 년이다라는 개국기원을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정부의 사무와 왕실 사무를 분리했습니다. 원래는 이 정부의 일하고 왕실의 일을 같이 했다는 소리인데 이거를 분리를 해서 따로 일을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원래 우리 조선의 의정부 밑에 6조 뒀다고 했잖아요. 그 6조를 8개의 아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하고 뭐 성격 같은 거를 막 바꿔요. 그래서 탁지아문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문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과거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로 임용이 되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인 개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이때 1894년에 공식적으로 우리 한반도에서는 신분제가 없어진 거예요. 신분제가 완전히 없어요. 끝. 이제 공식적으로 뭐 법으로 이제 명시되는 신분은 없어진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신분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은 마음속에 계속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신분제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양반이고 너는 노비야. 이거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은본위 화폐 제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화폐에 대한 개혁도 시행을 하게 됐고요. 2차 가보개혁 때는 이 군국기무처가 없어지고 김홍직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으로 일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처리를 한 거예요. 군국기무처에서 한 게 아니고 연립내각에서 시행을 했고요. 이때는 홍범 14조라는 것을 반포를 해서 이제 개혁의 근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뭐 조선은 자주국임을 확실하게 해놨던 거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 교육 이렇게 개혁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반포를 해서 이때 이제 한성 사범학교가 이때 생겼고요. 그리고 외국어 학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방 행정도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팔도가 23부로 바뀌어요. 그래서 약간 부라고 하는 게 이게 일본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이제 3차도 볼 건데 다 일본이 간섭을 해서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조선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일본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마지막 3차 가보개혁인데요. 3차 가보개혁은 이 1, 2차는 1894년이었다면 3차는 1895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의미명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개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는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단발령을 시행을 해요. 단발령은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수지부모라고 해가지고 머리카락, 털 이런 거 자르는 거 부모님들한테 다 받은 거라서 절대로 자르면 안 되거든요. 신체발부 수지부모가 이래가지고 그 절대로 안 자르고 상투도 안 자르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잘라버리게끔 단발령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조선의 정신까지 다 이제 흔들려고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상투를 자르기 전에 이제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관을 그렇게 많이 찾아갔대요. 그래서 사진관에 상투 자르기 전에 사진관 찾아가서 이 사진 모습을 찍고 또 단발령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 해서 의병 할 건데 그때 이 단발령에 반대해서 의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고종 당시에 이제 왕이었던 고종이 친히 먼저 머리를 잘라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따르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머리를 자르는 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것은 안 좋지만 위생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훨씬 더 깔끔하죠. 당시 이도 막 득실득실 거렸고 머리도 자주 못 감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르는 게 훨씬 위생적으로는 깔끔했다고 합니다. 단발령을 이때 시행을 하고요. 태양력을 시행을 해요. 양력, 음력 아시죠? 지금 달력 그냥 일반 달력으로 보는 거는 양력이고 30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 음력,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는 거 음력이라고 하죠. 그 태양력과 태음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음력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양력을 써요. 그래서 우리도 양력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학교령 같은 거 그리고 이때 종두법이 시행이 돼요. 종두법은 그 예방주사 맞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소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예방주사를 맞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몸속에 바이러스를 넣는다니까 거부감이 좀 심했겠죠.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거두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게 종두법입니다. 그 예방주사 지금 맞죠? 예방주사 맞는 원리 혹시 아세요? 바이러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바이러스 집어넣어서 몸에서 얘를 이겨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 생생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얘가 한번 이 바이러스를 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면역체가. 그러니까 더 쉽게 손쉽게 상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방주사의 원리죠. 이런 종두법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3차에 걸쳐서 시행된 가보개혁인데 안타까운 점이 일본의 주도로 시행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민중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 대표적으로 토지개혁 같은 거 들어가지 않았고 또 하나 일본이 했다고 했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군대가 강해지면 안 돼요. 자기네들이 쳐들어올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군대개혁이 미비했다 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게 이 가보의미 개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일본의 주도로 시행이 되었던 개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주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런 독립적인 일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독립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